내란 당일 국회엔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엄군을 막기 위해 시민들도 달려왔습니다. 유명 정치인들에게 이목이 쏠리는 날이지만 국회 안팎에서 계엄군을 막아낸 진짜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네, 먼저 국회 밖에서 계엄군의 군용 트럭을 몸으로 막아선 김다인 씨. 안녕하세요. 그리고 국회 안에서 계엄군을 몸으로 막아내고 이후엔 눈보라를 맞으며 키세스 시위대가 된 천승은 비서관이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12월 3일 밤에 뭐 하고 계셨는지가 좀 궁금한데 먼저 김다인 씨부터 좀 들어볼까요? 저는 그날 수업을 듣고 있던 중이었는데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랑 같이 차를 타고 국회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천승은 비서관은 어땠습니까? 저는 퇴근하고 이제 집에서 씻고 나왔었는데 그 계엄 영상이 발표가 된 거를 확인을 하고 이제 의원실 차원에서 다 같이 국회로 모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바로 국회로 다시 달려나가게 됐습니다. 먼저 국회 밖 상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날 군용 트럭을 막았던 사진, 외신에 보도될 만큼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요. 그 어떻게 하다가 군용 트럭을 막게 됐습니까? 그 사진은 이제 군용 차가 국회를 지나서 이제 다시 돌아가려던 중에 다시 이렇게 국회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어떤 한 남성분께서 막으시는 걸 보고 제가 달려가서 막았던 게 영상으로 찍혀가지고 그렇게 사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섭진 않으셨나요? 그때 당시 감정은 사실 무서움보다는 분노? 그리고 좀 너무 이해되지 않는 마음이 좀 컸어서, 두려움보다는 그런 화나는 마음이 좀 더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 계엄군과 네. 경찰들과 대치를 하면서 좀 말도 주고받고 또 눈도 마주치고 했을 텐데 사실 또래 남성들일 거잖아요. 네, 어떤 그렇죠. 대화를 좀 나누셨습니까? 대화를 많이 나누진 못했지만, 군용차를 딱 막았을 때, 그분들과 이제 눈을 마주쳤었고, 또 그분들이 이제 비켜라, 이렇게 막 되게 좀 불편한 표현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분들의 눈빛이나 그분들의 행동 같은 것들이 좀 많이 기억에 남아서 이후에 광장을 나갈 때도 되게 마음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사람들이 알아보거나 뭐 연락을 하거나 이런 일도 있었습니까? 네, 사실 저도 영상에 찍힌지 몰랐고 그때 당시는 사실 정신이 없는 와중이라서 몰랐는데 친구들이 다 발견을 해주고 저한테 보내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영상과 사진도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걱정을 안 하셨나요? 사실 부모님이 옆에 서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막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날 제가 너무 이렇게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했던 행동이라 가지고 되게 많이 다그치시기도 하고 또 그치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는 딸이구나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좀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만약에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똑같이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뭔가 별다른 이유가 있다거나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거나 해서 제가 한 건 아니었고 그냥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행동을 네. 네, 국회 안 상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날 밤 바로 국회로 달려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계엄군들이 국회로 몰려가서 뭐 유리창까지 깨면서까지 들어갔는데 그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그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에 이제 거기서 계엄군과 맞섰는데요. 처음에는 계엄군이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회전문 그 안에서 계엄군을 막다가 계엄군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 상황에 유리문이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문 밖으로 나가서 계엄군과 계속 대치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몸으로도 막으신 건가요?
네, 계속 몸싸움이 일어났다가 또 잠시 소강되었다가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예견된 상황이 아니었을 텐데 좀 조직적으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그때 좀 상황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그렇게 한 건가요? 뭐 조직적으로 이동한 건 아니었고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큰 소리로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제 알아서 이제 그에 맞게 행동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 분 다 20대시죠? 당연히 계엄의 경험이 없으실 텐데 평소에 계엄이 뭔지 좀 알고 계셨나요? 네,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뭐 어떤 네. 내용으로 알고 계셨나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저희 아픈 역사를 가진 나라다 보니까 네, 공부로도 많이 했고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겪은 일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천승훈 비서관은 어떤가요? 저는 사실 계엄이라는 걸 겪어본 세대는 아니니까 이제 역사책으로만 확인하던 거여서 실제 체감상 그렇게 막 들지는 않았었는데 역사책으로는 엄청 이제 군대에도 동원되고 사람들도 죽어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많이 심각한 그런 사안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승훈 비서관은 키세스 시위단 그 사진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그 주인공이신 거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남태령 대첩에도 현장에 계셨고 네. 어떤 마음으로 그런 현장들에 다 있었던 겁니까? 제가 그 계엄 때 느낀 거였는데 저도 항상 역사책으로 이제 민주주의의 역사들을 배워왔었는데 그리고 저도 광주 뭐 망월동 묘역도 직접 가서 답사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항상 느꼈던 것이 만약 내가 저 상황의 시민군이었다면 나는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계엄군과 맞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계엄 때가 되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계엄군과 대치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이런 역사가 대단한 한두 사람의 그런 결심이나 용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자그마한 용기를 내서 그 첫 발을 떼서 이제 그 지켜온 역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이런 집회가 있을 때는 무조건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집회 현장에 항상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당시 시위가 K-팝 콘서트 현장 같다고 해서 좀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해외 외신들도 많이 좀 조명을 했던 것 같은데 또 그 중에서도 유독 여성 참여자들이 많아서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남성분들이 많이 안 나오셔서 여성분들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들고요. 네. 여성분들이 항상 얘기하고 싶었던 의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광장에 있었고 그런 말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자 했을 때 바로 모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 또래들 분위기가 좀 그런 게 있었다는. 네, 맞습니다. 아까 남성분들이 좀 안 나와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대남이시잖아요. 소위 네. 이대남이신데 좀 주변 분위기가 이대남들은 좀 극우화된 성향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뭐 어땠습니까? 어느 부분 극우화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또래 친구들에게도 한번 물어봐도 이제 계엄은 좀 불법적이고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로 12.3 대란 꼭 1년이 됐잖아요. 근데 1년 동안 아직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처벌자도 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뭐가 필요한지 짧게 한마디씩 좀 들어볼까요? 물론 책임자 처벌도 중요하고 내란 청산 정말 너무 중요한데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광장에서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잊지 않고 정치권에서 계속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비서관님.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광장에서 얘기되었던 많은 사회적 의제들이 하나하나씩 개선되고 해결되는 그런 게 우선일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재판 과정들을 지켜보시는 많은 국민들이 정말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볼 때마다 좀 화가 나고 왜 이런 재판을 하고 있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좀 하루빨리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재정비를 해서 이제 책임자들이 빠르고 신속하게 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급선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